여기는 부동산 거래 정보방인데 여기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단순 암기고 최근에 예전에는 문제가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26회 때 나오더니 30회 때 5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또 자주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단어니까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방의 가장 기본 개념은 이거잖아요. 자, 매도를 원하는 A, 그다음 매수를 원하는 B, 그다음에 개공은 각, 개공도 을. 자, 우리 집 좀 팔아줄래요? 1번. 근데 당장 뭐 살 사람이 없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개공이 정보를 공개해 놨어요. 이렇게 공개해 놨고, 그 다음에 B가 우리 집 좀 사줄래요? 라고 의뢰했는데, 이거 뭐 당장 팔 물건이 없네. 그래서 을이 정보를 검색해 봤죠. 검색해 봤더니 갑이 올린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B한테 소개했죠. 소개했더니 뭐래요? 당장 집 보러 가재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그렇죠. 갑한테 연락을 해야 되죠. 지금 간다. 갑은 또 누구에게? 그렇죠. 갑한테, A한테. 지금 간다고 집에 있어. 집 보러 갔지. 집 보러 갔더니 문 열자마자 사겠다는 거.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이제 정보방을 이용해서 공동 중개하잖아요. 공동 중개할 땐 공동으로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책임도 공동으로 지고 보수는 각자 자기 의뢰인에게 청구되는 거고 이렇게 거래가 끝나면 거래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운영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래 사실을 실제로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지우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개공의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 공개하면 안 돼.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사실을 꼭 통보해 줘야 돼.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정보 사업자의 의무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라. 두 번째,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된다.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이거 의무를 주고 있는 거죠. 이거 위반하면 뭐 지정 취소,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거래 정보망 운영자가 하는 일이 중개업은 아니다. 중개업은 개공들이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냥 인터넷 사업이다. 인터넷 사업이다. 이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 보죠. 자, 지정권자 누구? 거래 정보망이란 이거부터 하죠.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개공과 의뢰인 상호 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개공 상호 간에 여기 의뢰인 상호 여기 써 있네요. 다음 지정권자 누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정보원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화살표.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이 단어만 눈에 익혀두세요. 이미 인터넷망 깔려있죠. 우리나라에. 그 인터넷망을 빌려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를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원에 신고가 돼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원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몇 명 이상 가입시켜야 된다. 가입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 몇 명 이상? 30명 이상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300명, 경기도 200명. 괜찮다는 거죠. 500명, 2개 이상 시도, 최소 30명 이상. 5, 2, 30개. 시작. 5, 2, 30개. 이렇게 외워요. 5, 2, 30개. 아삭. 5, 2. 개공 30명이 손에 오일 들고 등산 가는 거예요. 5, 2, 30개. 아삭. 고추장 준비했니? 거기까지.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아니고 기사. 우리 말탄 기사 오빠 한 명. 말탄 기사 오빠고요. 그 기사 오빠 뒷자리 누가 앉아있지? 중개사 언니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타면 오빠는 좋죠. 하지만 언니들이 싫죠. 그래서 기사 오빠 한 명, 중개사 언니 한 명. 둘이 말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음에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라. 컴퓨터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말 타고 중개사 언니는 뒤에 등에 노트북 메고 컴퓨터
컴퓨터는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었어요. 갖추었으면 이제 지정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 신청할 때 뭘 제출할 거냐? 두 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똑같다. 지정 요건, 지정 신청서도 똑같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그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를 했잖아요. 이걸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부가통신사업자 되었다. 증명하라 이거지. 다음에 500명 개공으로부터 내가 네 정보망에 가입할게 라는 가입비용 신청서. 가입비용 신청서가 있어 서식이. 여기에 개공들이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공들이 뭐 사본? 그렇지. 등록증 사본이어야 되지. 500명 개공이니까. 그래서 500명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와 등록증 사본. 이거 500부 준비하라고요. 그 다음에 기사 오빠 자격증 사본, 중개사 언니도 자격증 사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여기는 제출된다는 거죠. 필기 좀 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는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내지 않아요. 책임자 거.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의 고용신고서 낼 때. 이 세 가지는 다 왜 안 내냐면 등록관청에는 내지 않아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때 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게는 내야 돼요. 국장한테 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거꾸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이 책 전체에서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사 오빠는 말 잡고 옆구리에 자격증 사본 차고, 그다음에 중개선이는 한 손은 누구 잡고 오빠 잡고 말 잘 잡아야 돼. 배 나왔어요. 잘 잡고 한 손은 자격증 사본을 펄럭이고 등에는 뭐 메고 노트북 메고 노트북 메고 앞에 몇 명 개공 500명 손에 뭐 들고 있어 다들 등록증 사본 들고 뒤에서 이게 오빠 달려가는 거 이게 상상하시면 된다고. 네, 됐죠? 어떻게 되겠죠? 500명 등록증 사본, 기사오빠 자격증 사본, 중개사 언니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어떻게 나왔었냐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야. 그 개공들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냈더니 지정 절차. 자, 국장은 지정 신청 받았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해라.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 자, 지정서 받았으면 이제 거래동사업자가 된 거죠, 이제. 자,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이거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 3자도 참 많이 나오고요. 3개월. 운영 규정이란 걸 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받는데 이 중개사법에 승인이 4번 정도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승인 앞엔 항상 국장입니다. 국장.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 때도 역시 승인 얻어야 한다. 이런 것도 다 출제됩니다. 30일 3개월. 지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 규정 국장 승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 규정 국장 승인.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이 써 있는데 이런 거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굳이 내더라도 없는 걸 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공이 정보방에 등록하는 절차, 정보방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 가입자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게 그 회비 징수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지문이에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오. 근데 굳이 없는 걸 내진 않는다고. 있는 걸 내도 잘 모른다고요. 네, 이런 걸 한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1년 안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았거나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 30일, 3개월, 1년 이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취소할 수 있다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곧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개공의 의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가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거래동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등록한청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순수 업무정지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잘 나와요. 조심해야 돼 이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야. 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안 하면 순수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뭐 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아주 잘 나옵니다. 지정을 취소 항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이렇게 외웁니다. 거, 운, 차, 해, 일 이렇게 외웁니다. 거, 운, 차, 해, 일.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했습니다. 이 운영규정 위반은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도 포함돼요. 나중에 500이야 과태료에서 거래동사업자가 받는 500 과태료가 운명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차별 공개하면 안 돼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형벌 1-1. 개인 거래동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동사업자 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만 설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이건 지금 빠져 있는데 지정 취소할 때는 원래 청문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만 청문하지 않아요? 4번만 청문을 하지 않아요. 사망 해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청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은 법인인 개공의 해산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나머지 청문해야 돼요. 국장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 설치 운영할 걸 이유로 정보망 운영하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거래정보망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자, 우리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거래정보망 보셨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30회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O. 2번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O. 당연하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3개월 국장 승인.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를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X. 차별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뭐 되게 쉬웠네요, 문제가. 자, 정답은 틀린 건 5번. 자, 이건 21일 때 꽤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X죠. 여기 나왔잖아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이걸 외우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2번.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수가 몇 명? 500명 이상이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공이가 가입비용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5, 2, 30개, 아사. 3번 거래농업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오, 4번은요.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어.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 그렇죠. 할 수 있다. 조심하라고 그랬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를 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면 과태료가 아니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1-1.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이 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은 이겁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대 확인 설명은 자, 매도를 원하는 A, 매수를 원하는 B. 자, 개공이가 양쪽 의뢰인을 만났고 이제 두 사람 간의 거래 성사시켜야 될 텐데 계약이 체결됐을 때를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중개가 완성되기 그렇죠. 전에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라. 확인 설명은 당연히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죠. 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취득할 의뢰인한테 하는 거죠.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이유가 없죠. 설명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도 하고 그래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완성되어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그다음 서명 및 날인, 양쪽 다 교부, 3년간 보존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죠. 자, 시작합시다. 확인 설명은 당연히 의무자는 누구입니다.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보조원은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집 보여주면서 어떻게 설명을 안 할까 싶기도 해. 그렇죠? 현장 안내만 어떻게 해요? 현장 안내가 알았어. 보세요. 끝. 말하면 안 돼? 그렇죠.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확인 설명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된 때 X. 이번 30회 완성된 후.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완성된 때. 자,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 사람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이런 거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나오면 쉽지 않아. 이거 조심해야 돼. 집 팔 사람한테 설명하지 않아요. 취득할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됐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개공일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게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업무정지 X. 이게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확인 설명서 서식 있잖아요. 이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해요? 둘 간에 중개가 완성되면 작성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이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내가 확인 설명했더니 집 안 산대. 집 안 사고 사무실 나가. 근데 붙잡고 이거라도 갖고 이걸 왜 줍니까?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면 써주는 거죠. 확인 설명서는 뭘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설명했던 걸 쓰는 거죠. 확인 설명했던 걸 확인 설명서에 적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적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설명했던 걸 적기 때문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어딜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확인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확인 설명서 보면 확인 설명서 보면 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이 있잖아요. 내가 확인 설명할 때 너에게 제시했던 이 근거 자료를 이게 체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즉 확인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전에 업무정지였을 때 의뢰인이 협박한다고 그랬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사장님 이거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네. 나 사장님 이거 신고할래.
업무지원 석 달인데 석 달 쉴겨 나한테 합의금 500 줄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헐 결국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업무 정지로 했더니 합의금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과태료로 바꾸자. 합의금 주느니 그냥 과태료 내는 게 낫지. 그리고 정부 입장을 놓을 때 그 과태료 그렇죠. 그 돈을 우리가 받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 500의 과태료입니다. 소공일 땐 자격정지. 원래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였는데 이게 바뀐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시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제 무엇을 설명할 거냐 이거지.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살짝 좀 지워볼게요. 우리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그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이게 여기 32페이지, 32페이지 전속중개계약에서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할 정보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였잖아요.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정 금액. 자, 특정 권리 공법, 그다음에 상태, 환경 입지, 거래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였어 이게. 이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를 공개할 내용이었죠. 정보 공개할 내용. 자, 그런데 여기는 확인 설명 사항은 8가지는 겹쳐요. 8가지 더하기 취, 중, 토. 자, 여기가 취, 여기는 중, 밑줄 친 거 여기 토, 이 3가지가 추가됩니다. 8가지 더하기 취중토가 바로 설명사항이다. 설명. 취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설명해줘라. 좀 약간 지저분하지만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럼 8가지는 뭐냐? 자, 특정 권리 공법.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 연도, 용도, 구조,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하고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라고도 해요. 표시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34페이지 자, 우리 일반 전속중개에서 뒷면에 보면 권리 이전용에 여기 중개대상물의 표시가 있어요. 표시. 그렇군요.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네요. 그러네요. 다시 아까 그대로 할까요? 자, 지금 37쪽 보고 있어요. 자, 기본적 사항,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개대상비 표시가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네요. 법에서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 특정, 권리, 공법 됐고 이런 것도 어떻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상승명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되죠. 그 다음에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 승강기, 배수,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입지, 환경조건, 일소진, 입지조건, 도, 대, 차, 교판,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계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그 다음에 얼마짜리 거래정 금액 8가지 겹치고 취중토. 그러면 취는 뭐냐? 취.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종류와 세율이다. 취득조세, 종류, 세율. 취득조세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걸 설명할 의무가 없느냐? 내가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득조세, 종류, 세율. 그래서 이전조세 X, 보유조세 X라고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지만 어쨌든 후보는 후보예요. 취득조세, 종류, 세율. 자, 중은 중개보수 실비 산출 내역을 미리 설명하라고. 재작년에 나왔죠. 개공인은 중개보수 실비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한다. 오! 이렇게요. 토는 토지이용 계획이다. 취, 중, 토는 설명이라. 아까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계시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잖아요.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계시 공개사항 전속에서 이걸 비교해서 문제를 내고 잘 그러진 않아요. 취중 이런 것들은 이쪽에 공개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른 개공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다가 다른 개공들에게 취득조세, 뭐 중개보수 이런 걸 공개할 이유가 없죠. 다른 개공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그냥 이거 따로따로 8가지 더하기 공시니까 8가지 더하기 취중토를 여긴 설명해라. 근데 이 중에 설명사항 중에서
여기 뭐 수도, 전기, 가스, 수방, 벽면도 배 상태, 환경 조건, 일소진 이런 것들은 직접 개공이가 조사에 설명이 쉽지 않은 거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 여기로 갑니다. 개공인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된 선물 상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 요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요.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 자, 확인 설명서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일 때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내가 직접 조사에 적는 부분이 1번, 2번, 3번, 또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거래 정배, 취득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확인 사항에 내가 직접 조사하는 부분.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자료 요구하는 것이 실제 관리 관계. 실제 관리 관계는 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일소진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할 수 있어. 자료 요구. 그래서 9번에서 12번까지 실제 관리 관계,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실내 벽환 네 가지입니다. 세부가 실내 벽환 이 부분은 집주인이 집 팔러 오면 쓱 내밀어 네가 좀 체크해 줄래? 이렇게 해요. 체크 좀 해줄래? 이렇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다시 37로 왔어요.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X인데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 아직은. 그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상태 부분은 개공 당신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이게 2번이 중요해요. 자료 요구했더니 매도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구나. 불응했다는 거 싫다는 말보다는 집주인인데 자료 요구했는데 집주인도 나도 그 집을 모르는데 나는 그 집을 갭 투자했대. 갭 투자. 그 집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 집을 협조가 안 되잖아요. 협조 안 되니까 이 불응했다는 사실을 그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라. 설명했더니 뭐래? 매수인이 나도 갭 투자래. 묻지 않고 산대 그냥. 알겠대. 그래서 설명해라.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잖아. 확인 설명서에 뭐 또 해라. 기재도 해라. 그럼 개공이 면책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하는 보시면 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돼요. 기재할 의무는 없다. X 이렇게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하고. 자, 이렇게 자료 요구건입니다. 자료 요구했더니 이제 이 부분은 자료 요구해서 설명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공이 직접 조사해 설명하면 되는 거죠. 설명했더니 드디어 중개가 뭐 됐구나. 완성됐구나.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쓸 때 그때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죠. 당연히 작성과 교부의 의무자는 누구? 개공이죠. 소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만 있는 거죠. 했을 땐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이건 누가 위반한 거야? 개공이 위반한 거죠. 업무정지 O, 자격정지는 X. 근데 소공이가 작성을 했다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해야 되잖아. 이걸 안 하면 업무정지도 O, 자격정지도 O죠. 이런 건 기본이죠. 이런 건. 그렇죠. 요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럴 때 1번에서 문제가 답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성 교부 의무자는 개공, 소공은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보존은 작성할 수 없다.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쓸 때. 완성되기 전에 뭐가 이쁘다고 줍니까? 계약에 체결되면 주는 거죠. 양쪽 다 줍니다. 손해배상책 근거라 양쪽 다 줍니다. 몇 년? 3년 동안 원본 다 프린트하면 원본이죠. 복사해서 써도 되니까 4본. 또 전자문서 컴퓨터 보존해라. 다만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됐다. 이건 전자계약 체결했다는 얘기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자계약서 홈페이지에 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함께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됐다면 서면 작성에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다. 이거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전자계약 문제에 출제됐어요.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 땡입니다. 3년. 자, 이게 좌우 잘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 자,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는 완성된 때,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서 누구에게? 양쪽 다 교부. 뭐 2번, 3번 이런 걸 좀 비교하시면 되겠죠. 양쪽 다 설명은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위반시 제재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서명 및 날인. 여기 또는 이라고 잘 나옵니다. 아까 했던 일반 전속 중개 계약서는 또는, 확인 설명서 계약서는 및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서명과 날인을 다한다는 건 자필 서명, 인장 날인인데 두 개 다한다는 건 책임을 짓는 의미거든.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가 작성했으면 개공이 책임져야 되고 소공이 작성했으면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공이는 반드시 해라. 법인이라면 누가? 대표자가 해라.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가 해라. 그리고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이 중개회의를 했구나. 소공이가 어떻게?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또는 조심하고 항상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만, 소공이 작성했으면 둘이 함께 서명 및 날인.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 책임자 자리, 책임자 자리에다가 대표자라고 잘 냅니다. 예를 들어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요.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의무, 법적인 의무였고요. 우리 잠시 후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쭉 공부하고 확인 설명서 4개 서식의 종류 비교까지 다 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도 같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할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잠시 뵙겠습니다.